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의 동사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동사의 성질과 오늘 설명드릴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달한다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지름길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즉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거나 뒤에 ing나 ed를 붙여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밑에 예문에서 보면 It is easy, 그것은 쉽다라는 얘기죠. To speak English fluently, 영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은 쉽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to speak을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사용됐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to speak 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to speak이라는 투부정사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렇게 준동사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영어를 진짜로 다룰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동사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동사는 접속사 주어 동사의 압축된 표현이다 라고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즉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부사절을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로 바꾼 것이 준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He'll go to Europe. 그는 유럽으로 갈 것이다. So that he may study physics.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부분은 그대로 쓰고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니까 생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may study는 가정적 미래적 의미니까 to study라고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바꾼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투부정사가 부사구로 사용됐지만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동사는 주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to study하는 주체는 주절의 주어인 he와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study는 목적어를 취해야 되니까 뒷부분에 physics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to study physics, 이 덩어리 전체가 투부정사 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예문에서도 I need a chair, 나는 의자가 필요하다. to sit on,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o sit 하는 주체는 I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자 위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sit 다음에 전치사 on을 써서 이 한 덩어리의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chair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준동사들의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서 그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모든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준동사의 주체를 주어라고 하지 않고 의미상 주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1번 예문에서 he asked, 그는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녀를 그의 차를 세차하도록 부탁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to wash는 목적격 보호로 사용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미상 주어가 her 이라는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목적격이 원칙인 것이죠. 그리고 wash 다음에 목적어 his car까지, 그래서 이 부분 전체 덩어리가 투부정사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예문에서도 these pants are too small, 이 바지는 너무 작다란 얘기죠. for me to wear, 내가 입기에. 그렇다면 여기서 to wear 하는 투부정사가 앞부분에 너무 작다라는 것을 꾸며주는 부사적으로 사용됐는데 wear 하는 주체는 바지가 아니라 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격의 형태로 써야 되는데 그냥 me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렇게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자, 이렇게 약속이 된 것이죠. 3번 경우에는 it was mean, 그것은 야비하다, 비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of Tom to say so, 탐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열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to say의 의미상 주체도 주절의 주어인 it이 아니라 탐이 의미상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mean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전치사 of를 써서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of Tom to say so, 이만큼의 덩어리 전체가 투부정사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것이 동명사이죠. 1번 예문에서 You should avoid. 너는 피해야만 한다. Calling her after 10 at night. 밤 10시 이후에 그녀에게 전화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avoid 다음에 목적어로 calling이 온 것이죠.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calling 하는 주체는 주절의 주어인 you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call의 목적어인 her 그리고 뒤에 수식어구까지 그래서 calling her after 10 at night 전체 덩어리가 동명사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이번 예문에서는 her parents dislike 그녀의 부모들은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Their daughters going out alone at night 그들의 딸이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going 하는 주체는 주절의 주어인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딸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소유격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원칙이 소유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목적격의 형태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3번 경우에는 I'm ashamed of having made such a stupid mistake. 나는 부끄럽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치사 of 다음에 having made라고 하는 완료 형태의 동명사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했던 것이 나는 정말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실수를 했던 것은 주절의 주어인 I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made의 목적어인 뒷부분까지 전체 동명사 덩어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설명해주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이 분사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The boy talking to Tom is my cousin. 그러면 talking to Tom, 탐과 얘기하고 있는 그 소녀는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사의 의미상 주어는 그 꾸며주고 설명해주는 그 명사가 바로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the boy가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talking 다음에 to Tom까지 이 덩어리 전체가 분사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본동사인 is가 나와 있죠. 그래서 탐과 얘기하고 있는 그 소녀는 나의 사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번 예문에서는 of those invited 이 invited라고 하는 것이 과거 분사로 앞에 있는 those를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서 란 얘기가 되겠죠. Only a few came to his party. 단지 소수만 그의 파티에 왔다라는 뜻이죠. 원래 문장은 Only a few of those who were invited came to his party. 이렇게 사용된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those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써서 앞에 있는 those를 설명했던 것이죠.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나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남아서 이렇게 뒷부분에서 those를 꾸며주는 형태로 그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invited의 의미상 주어는 앞에 있는 those가 되겠죠. 앞에서 설명드린 현재 분사, 과거 분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분사가 부사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분사구문이다 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1번 예문에서 turning to the left 왼쪽으로 돌면 you can find her office. 당신은 그녀의 사무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turn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 아무것도 없죠. 다시 말해서 주절의 주어인 you가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turning 뒤에 수식어구까지 따라 나와서 분사 구문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분사 구문 부사구가 먼저 주절 앞에 왔기 때문에 컴마로 분사 구문이 끝난 지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은 이유 양보시간 조건 부대 상황 5가지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죠. 이번 경우에는 there being no bus, I had to get on a cab.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택시를 타야만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형태가 특이하게 생겼는데 being 앞에 there이 있는 것은 이 자체가 존재 구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인 I가 의미상 주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도 부사 there를 그대로 앞에다 써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동사를 동사 원형의 ing, being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이 문장의 원래 형태는 since나 because 접속사를 써서 since there was no bus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구의 형태로 줄여서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만든 것이죠. 3번 경우에는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little kids like dinosaurs.
어린아이들은 공룡을 좋아한다. 여기서 이 독립분사 구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아니고 일반인이 생략이 되었다란 얘기죠. 일반적인 사람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라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동사의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설명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